유튜브에는 여러 가지 측만증을 교정하는 운동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로 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잘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세신통TV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내용은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병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도수나 교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측만증 분들이 많이 오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에는 여러 가지 측만증을 교정하는 운동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로 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측만증이 왜 생기고 실제로 왜 안 되나 이런 부분을 교정 운동으로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옆쪽으로 이렇게 좀 본다면 우리 몸에서 척추는 자세를 잡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력을 이기면서 자세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충격을 완충해야 되죠. 그런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옆에서 볼 때는 경추는 전만, 흉추는 후만, 요추는 전만 이런 식으로 해서 만곡을 유지해서 우리가 적절한 완충을 유지하면서 몸에 무리가 안 가게 하죠. 그렇지만 뒤에서 이렇게 딱 볼 때는 일자로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좌우 균형이 맞아야 우리가 대칭적으로 가능하면 어떤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일자가 돼야 되죠. 근데 이제 척추가 이렇게 옆으로 틀어진 거를 우리가 측만증이라고 하죠. 측만증이 등에도 생길 수가 있고 요추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척추 어느 부위에도 다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생기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이걸 어떻게 이제 치료하고 어떤 게 한계인지 아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런 운동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는 이유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해부학적으로 애초에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면 이 골반이 이렇게 약간 기울 수밖에 없어요. 다리 길이의 차이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이 골반대가 틀어졌기 때문에 위쪽에 견갑대는 반대로 틀어지든지 아니면 중간에 다시 한번 보상이 일어나면 틀어지고 이렇게 틀어지고 이런 식으로 틀어지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에 측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척추가 적절히 틀어진 부분을 보상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는 분들은 이렇게 성장기 때 계속 그냥 놔두면 측만증이 좀 더 진행이 되거나 그쪽으로 좀 굳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무릎의 손상일 수도 있고 뭐 발목의 손상일 수도 있고 애초에 해부학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부학적인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날 때는 가나면 사람은 수술하면 안 되니까 다리 밑에 리프팅이라 그래요. 깔창을 대는 거죠. 한쪽에. 그래서 한쪽을 올려줘서 골반대의 높이를 맞춰 이렇게 척추의 측만이 점점 심화되는 걸 막을 수가 있죠. 두 번째가 이제 골반이 틀어진 겁니다. 골반이 제가 이제 골반 변형 1형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설명했죠. 이렇게 골반이 틀어지고 2형은 숫자 빠지고 이런 식으로 좌우 골반이 불균형이 생기면 골반 밑에 다리가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중심축이 바뀌면서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납니다. 다리 길이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골반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여기가 측만증이 생기는 거죠. 골반이 틀어진 거는 물론 발 밑에 한쪽에 깔창을 대서 골반의 높이를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골반의 틀어짐을 바로 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뭐 자가적으로 할 때는 제가 나는 몸신이다에 출연한 요 전 동영상에 그런 치료하는 방법을 설명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 잘 안 되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좀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분절적인 경막의 긴장이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척추 안에는 신경 있죠. 신경을 싸고 있는 게 경막이라는 아주 든든한 막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일래도 옷이 좀 떨어져야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일 수가 있죠. 우리가 신경을 싸고 있는 경막도 신경하고 같이 완전히 이렇게 유착된 게 아니라 부드러워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태어날 때 어떤 손상이라든가 아주 어렸을 때 어떤 손상에 의해서 어느 척추에 무리가 갔다든가 자세가 너무 안 좋게 오래 있었다든가 그러면 그 부위에 분절적인 경막의 긴장, 즉 신경 주변에 싸고 있는 막이 꽉 움켜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오른쪽으로 가는 요 신경, 흉추의 신경에서 문제가 됐다 그러면 이쪽은 많이 근육이 긴장되고 굳어지죠. 이쪽은 단축이 돼요. 한마디로 좀 굳어지고 쪼그라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또 틀어질 수밖에 없죠. 이 틀어진 걸 보상하기 위해서 위는 반대로 틀어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분절적인 경막의 긴장, 유착 이런 부분을 치료해 주는 병원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어떤 부분이 많이 굳어졌다든가 그러면 본인이 물론 자가적으로 그쪽으로 뭐 테니스공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데 이런 게 어느 정도 고차가 되면 되게 어렵죠. 그래서 약간 이런 것도 병원에서 좀 약간 풀면 좀 더 많이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에 적절한 그 이후에 운동을 적절히 하거나 자세를 잘 잡으면 좀 더 측만증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이해해야 될 게 사람의 인체는 탑이 쌓이듯이 모듈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탑은 한마디로 이쪽에 한쪽이 기울어지면 그냥 무너지려고 하지만 사람은 무너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무너지기 위해서 보상을 하는 거죠. 즉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스마트폰을 고개를 많이 숙이고 볼 때 이쪽에 흉쇄유돌근이 단축되고 이쪽에 승모근이 단축되면 목이 이렇게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 근데 이렇게 틀어지고 있으면 시야가 안 맞기 때문에 약간 전정기관에서 야 자세를 좀 바로 잡아라. 근데 이쪽에 오래 이제 굳어져 있기 때문에 뒷목하고 근육이 같이 이거를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척추가 이제 틀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떤 모듈 중에 이 각각의 모듈의 어느 부위가 좌우가 긴장도가 차이가 나게 굳어지면 반대쪽에서 다시 뭐 견갑대가 틀어지는 이러면서 이 척추가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쪽에 작업을 한다든가 지속적으로 안 좋은 자세를 취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안 좋은 자세나 지속적인 작업을 한다면 그 반대되는 근육을 같이 써주는, 예를 들어서 오른손을 많이 쓴다면 왼쪽도 해준다든가, 그 다음에 손의 앞쪽에 이두근, 굴곡근을 많이 쓴다면 이 뒤쪽에 신전근을 또 쓰는 근육 운동을 한다는,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고, 특히 제가 이제 누워서는 스마트폰 하지 말라고 한번 동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상부 경추의 근육의 밸런스가 안 맞으면 거의 대다수가 척추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절적인 문제를 유발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삼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파악하시든지 정 안 되면 병원에 오셔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좀 치료를 해야 척추의 밸런스를 좀 맞출 수 있고 이후에 더 진행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연세신통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